안녕하세요. 뉴욕 아파트 머슬맨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으로 매달 배당받는 포트폴리오 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올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올해 1월에 고점 찍고 주가가 계속 좀 많이 내리고 있고, 요새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볼러타일 이얼, 올해는 변동성 장세가 될 거고, 그래서 디비던드 스톡을 픽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들 배당주가 투자자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걸로 봤느냐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고요. 그 다음에 페드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계속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주식을 찾고 있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제거하고 싶어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요새 이제 월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타임 코렉션이거든요. 시간 조정이라는 건데, 증시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갔을 때 전고점을 넘어설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이거를 좀 그래프로 그린 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건데, 2015년에 고점이 꺾였죠, 이때. 그래서 이 전고점을 뚫을 때까지 한 1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기간이 짧아졌어요.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금세 다시 회복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2020년 하반기부터는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았어요. 이때 이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초부터 좀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조금 더 길게 가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월가의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과거 1년 이상 걸렸던 그 시기가 재현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증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올해 전고점을 다시 돌파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과거 몇 년 동안 이루어졌던 대세 상승은 없고 횡보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시기에 모멘텀 트레이더, 이를테면 상승에 기대하고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짰던 투자자들한테는 좌절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1월 초 정점을 찍은 이후에 전체적으로 증시는 10% 이상 하락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1년 넘게 이 정점을 찍지 못했던 때는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15년 석유 파동 때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위에는 국내에서 사람들이 배당주를 검색했던 그 빈도수를 나타낸 거고, 아래는 이제 글로벌리 디비던드 스톡으로 검색했던 그 빈도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에 많이 늘었죠. 그리고 글로벌리 보면은 2020년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검색을 많이 했었고, 좀 줄어들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검색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배당에 좀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거는 미국 주식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런 스텝들을 좀 공유해 볼까 해요. 먼저 이제 투자 비중을 좀 정해야 되거든요. 이 투자 비중이 뭐냐면, 지금도 미국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포트폴리오가 짜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배당 포트폴리오를 하나 20% 가져가겠다, 10% 가져가겠다, 아니면 좀 더 크게 가져가서 한 40% 가져가겠다, 이런 걸 좀 먼저 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1월에 배당주는, 1월이라고 하면 이제 1월, 4월, 7월, 10월에 배당주는 애들은 어디고, 2월, 5월, 8월, 11월에 배당주는 기업은 어디고, 3월, 6월, 9월, 12월에 배당주는 기업은 어디인지 일단 알고 있어야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니까 이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좀 아는 기업들을 숏리스트를 짠 뒤에 이걸 이제 분산 매입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후에는 이제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리스트는 이런 조건으로 좀 솔팅을 했어요. 최소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배당을 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배당을 줄일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인 거죠. 그리고 4월 10일 기준으로 디비던드 일드가 3% 이상, 그러니까 그 주가 기준으로 연 3%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처럼
1월 배당 그룹, 2월 배당 그룹, 3월 배당 그룹. 이 기업들은 모두 다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3개 그룹이 다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으면 매월 배당을 받는 거죠. 먼저 147 10월 그룹입니다. 제가 좀 솔팅을 해보니까 한 14개 기업이 나오고 디비던드 일드는 한 3%에서 5%, 뭐 많이 나오는 거는 한 8에서 9%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 순서는 시가총액 순서입니다. 그래서 JP모건, 머크, 필립 모리스, 알트리아 뭐 이런 애들이 쭉 나와 있고요. 14개 기업이 있고요. 여기 1월 그룹에 해당하는 데는요. 그래서 요 위에 나머지 4개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1월 그룹은 3%에서 5% 디비던드 일드를 보여주고 있네요. 2월 그룹은 좀 수가 적어요. 6개 기업을 제가 찾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비, 우리한테 좀 익숙한 기업이죠. 그리고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있고 나머지 애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7%, 8% 주는 기업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룹은 3월 그룹인데요. 제일 많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게 3월, 6월, 9월, 12월 이 시계열에 맞춰서 실적을 발표하고 배당 정책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상위권 보시면 에너지 기업들이 있죠. 엑선모빌, 쉐브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M, 우리한테 익숙한 기업 있고 넘어가서 보면 켈로그 같은 애들도 있고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또 요새 많이 담고 계시죠. 그리고 나머지 7개 기업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그룹 각각 그룹에 뭐 투자하는 기업이 있다면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짜여지는 거고요. 제가 이제 예시로 하나 짜봤는데 이 9개 기업을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매월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산업별로 차별화를 두려고 섞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융 대표주 있고 엑슨모빌은 에너지 대표주, 그 다음에 3M이랑 필립 모리스는 제품 기반의 기업들이죠. B2B도 하고 B2C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IT 인프라 관련된 곳이고, 켈로그는 푸드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베스트바이는 소매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9개 기업을 넣으면은 매월 한 5%에서 6%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디비던드 일드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월 배당을 받게끔 짜여진 ETF도 있거든요.